네, 신유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개편 이후로는 뉴스 인앤아웃을 언제나 3부에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혹은 올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아저씨가 돼서 돌아온 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안경 벗었어요? 네? 여기 자국이 계속 나서 네, 그래서 벗었습니다. 얼굴 관리하느라고? 그렇죠. 네, 관리해야죠. 관리하느라고. 네, 아저씨 자국 좀 나면 어때? 아저씨에서 더 가면 안 되니까요. 네. 할아버지가 될까봐. 네. 그 아이 그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에 확, 그러니까 확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을도 확 오더라고 보니까. 예? 한 금요일부터 확 왔는데 그런 식으로 확 나이를 들어줄 수 있다. 뭐가 확 온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지금 이 대화 과정에서 화가 난다 그러시면 우물정 공구사 샵 공구사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지금 확 온다 그러는데 뭐가 오냐고 얘기를 하는 거. 화가 오시는 거군요. 화악이 오는 거구나. 네. 아니 오늘 왜 넥타이도 메고 말해요. 네. 그 넥타이가 되게 두껍네 근데. 두껍게 맸습니다. 두껍게 맨 거예요? 네. 원래 두껍지 않은데. 뭐 두껍게 멜 수도 있고 얇게 멜 수도 있고. 뭐 혹시 타올 같은 걸로 맨 건 아니죠? 네, 그런 재질인 거죠. 타올 재질.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네. 이게 다목적 넥타이네. 네. 이게 화장실에서 손 씻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넥타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요? 네. 어쩐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구나. 예. 여러분은 지금 사회생활에 제가 다시 수십 년간 익혀온 사회생활의 정수를 보고 계십니다. 네. 아버지에게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가지고.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폭우 소식 좀 살펴볼 텐데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금, 토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남부지방은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겪었는데 이 소식들을 살펴볼 텐데요. 전국에 내린 폭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가 잇따른 이유는 제14호 태풍 플라산에서 약화한 열대 저압부가 한반도를 예상보다 더 가깝게 지나면서 북쪽의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인데요. 여러 피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산 하포구의 한 빌라 옆에 옹벽이 일부 기울어지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시간당 광주의 경우에는 곳곳에 싱크홀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폭우에 아내 마중을 나갔다가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이제 농민의 소식도 전해졌는데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는 토사 유출과 시설물 파손 등 181건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674명이 대피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트럭 2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무려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가량의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남 김해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대성동 고분군 일부가 무너지는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고분군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합니다. 서쪽 사면 가로 12m, 세로 8m가량의 국가사적 구간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폭우로 고분 일부가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곳이 가야 고분군 위에 조선시대 토성을 쌓았던 곳으로 집중호우로 사면 일부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듯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장은 복구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별 피해 없으셨을까요? 피해가 없었는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게
지금 기록적인 폭우라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 기록적인 폭우가 일반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수 터널, 이 우수 터널 같은 것도 많이 저걸 하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특히 이번에 비 피해가 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수문을 열어가지고 좀 조치를 취했더라면 좀 덜했을 거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기민한 조치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적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기록적인 폭우가 거의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가정하에서 모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내가 해야지 이거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 국회에 출석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 정몽규 회장, 홍명도 감독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이 3명이 지금 증인으로 국회에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감독 선임 과정의 막판에 돌연 사퇴한 이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전부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리고 많은 축구팬들 사실 축구팬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축구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모든 것을 좀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국회에서.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최근에 또 그 르나르 감독이라고 프랑스인 감독인데 아프리카에서 워낙 성과를 낸 감독입니다. 이 감독과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한 에이전트의 주장이 나오기도 해서 이와 관련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진종호 의원 앞서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축구협회 산하 노조에서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이 현안 질의가 내일인데 축구협회가 자료 제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네. 뭐 휴가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난주에 그 창사 기념일 그게 있어서 휴가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이 현안 질의를 앞두고 너무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금요일자로 나왔으니까 토일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제출하면 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24시간 혹은 12시간 안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공통자료 총 129건 중에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맞춤법도 틀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축구협회 고위층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 참석을 만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정면 돌파를 원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뭘 돌파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홍 감독 측은 지난 10일 오만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마친 뒤부터 답변을 준비해왔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 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뿐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의 4번째 연임 도전 여부, 또 축구협회가 천안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체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마통을 600억씩 할 수 있구나. 네, 뭐 이런 것들도 다뤄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통을 600억. 그럼 일반 사람은 마통을 저는 뭐 상상도 못하죠. 네. 야,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주 통큰 마통이네. 근데 저는 문득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종호
의원의 경우엔 최고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요. 여당 지도부 만찬이 2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혹은 하시다가 가셔야 되는지. 예. 저 같으면은 안 갈 거예요. 그 만찬을요. 만찬을 안 갈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에 만찬이 뭐 그렇게 생산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생산적인 일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이 축구 문제. 사실은요, 야구 팬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 관심사에 몰려있는 여기 가서 딱 좀 뭘 해야지. 이 정치인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치인들. 관심이죠. 관심, 주목도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쫙쫙쫙쫙 한번 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정치인 진종호 이 의원을 위해서는 훨씬 저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거기 안 가고 여기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앞서서 인기 얘기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다뤄드릴 프로야구가 사실 프로 스포츠 중엔 인기가 제일 많다라고 하고요. 1,000만 관객 돌파했죠 지금.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가대표팀의 인기로 따졌을 때는 이제 축구가 워낙 인기가 많다 그건 보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있는 사실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구는 이 국가 대항적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야 이게 뭐 자주 있잖아요. A 매치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그거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근데 가난했을 때 가난한 나라의 스포츠가 딱 두 개예요. 뭐냐면 공 하나 가지고 그냥 골대 막 애들이 돌로 싸가지고 할 수 있는 축구. 또 하나는 뭐예요? 권투. 이게 가난한 나라들에서 가장 이제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두 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 특히 축구에 대한 이건 나이 드신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특히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내일 이 현안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정감사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10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은 현안질인 점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뭐예요? 자, 정규 시즌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앞서서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1,0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42년 만이라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810만 명이었는데 1년 새 200만 명이 급증을 한 겁니다. 또 프로야구 중계를 본 누적 시청자는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경기가 재밌어졌다, 팀 간의 게임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실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됐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올해 흥행의 가장 큰 요인은 유튜브, 밈 등 SNS와 결합된 20대 여성층의 대거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인 삐끼삐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삐끼삐끼? 네, 이게 뭐 어느 팀에서 하는 춤이에요? 이게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 춤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기아 투수를 상대하는 상대 타자가 삼진 아웃이 되면 이제 삐끼삐끼란 노래가 나오고요. 이제 치어리더들이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아마 지금 음악이 준비가 됐을 텐데요. 그거 네. 한번 쳐봐요. 아, 네. 한번 쳐봐. 나 진짜 몰라요. 네.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잘하는데. 그 혹시나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제가 쳤던 삐끼삐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드럼 비트 또 DJ 스크래치 연주라고 하죠. 이거에 맞춰서 이제 몸을 흔드는 건데 최근에는 이 치어리더 한 분이 화장을 고치다 말고 정말 무심한 표정으로 했던 게 화제가 돼서 쇼츠인데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4천만 뷰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신도 이 춤을 집중 조명했고요. 심지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던 팝스타 역시 이 춤을 따라하면서 이게 앉아서 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앉아 있다가 서야 됩니다. 서야 돼요? 그래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이제 내한 공연을 최근에 했는데 이 틱톡을 통해서 삐끼삐끼
춤을 추는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 야구 유센 야구장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야구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야구장 앞에 편의점에 그러니까 어떤 야구장에 따라서 해당 그 팀의 유니폼 뭐 이런 거 다 판다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종합 인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게 계속 진화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그냥 현타가 와서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 번 더 쳐볼까요? 아니요. 그러면? 교수님은 한번 배워보실 생각이 없으실까요? 없죠. 네. 예,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삐끼삐끼 춤을 추게 생겼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참 진짜 이 야구 굉장히 좋아요. 예. 축구 근데 이게 축구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축구가 내일이라고 그랬나요? 내일이죠. 내일 현안질이 내일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오전이에요, 오후요? 모르죠. 오전부터입니다. 오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